다들 코스피 6000이라고 신났는데 왜 4계좌만 마이너스일까? 2026년 2월 코스피가 처음으로 6000을 뚫었어. 그런데 2달 만에 5800까지 흘러내렸고 3월 한 달에만 사이드카가 10번 넘게 터졌거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게 자본시장 연구원이 개미 20만 명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더니 42%가 상승장에서도 돈을 잃고 있었어. 오늘은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는 걸 같이 짚어볼게. 이 급변하는 한국 주식에서 살아남는 개미의 진짜 루트, 오늘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볼게. 자, 팩트만 보면 지금이 역대급 호황이었어. 2026년 2월 25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찍었어. 장중 6086.91. 2025년 한 해만 75.63% 올랐어. G20에서도 OECD에서도 1등이었고 2등이 칠레 56.8%였으니까 비교가 안 되는 압승이었어. 근데 내 HTS는 왜 이렇게 파란불투성이야? 바로 어제 4월 13일 코스피 종가가 5808이었거든. 6000 찍고 2달 만에 5800선 공방 중인 거지. 2026년 들어 지금까지 유가증권 시장 사이드카 누적 11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다야. 1일 1사이드카라는 말이 농담이 아니라 그냥 진짜 현실이었던 거야. 솔직히 이거 나도 그랬거든. 남들은 6000 찍었다고 건배하는데 나는 계좌 열기가 무서워. 뉴스는 20만 전자, 100만 닉스 얘기만 하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 회사에서 누가 이번에 얼마 벌었어? 물어보면 그냥 웃고 넘겨. 다들 벌었다던데 진짜 나만 이런가? 이 기분 한 번쯤 느껴봤지?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 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닐까? 솔직히 이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자본시장 연구원이 개미 투자자 20만 4천 명의 거래 내역을 통째로 살펴봤더니 답이 나왔어. 분석기간 코스피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오른 상승장이었어. 그런데도 42%가 손실이었대. 신규 투자자만 따로 보면 60%가 마이너스였어. 10명 중 6명. 그게 끝이 아니야. 거래 비용, 그러니까 세금이랑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신규 소액 개미의 진짜 수익률은 마이너스 1.2%였어. 반면에 기존 고액 투자자는 수수료 떼고도 15%를 챙겼대. 같은 장에서 같은 지수를 보고 있었는데 20%포인트가 벌어진 거야. 75% 오른 장에서 누구는 15%를 먹고 누구는 마이너스야. 이게 말이 돼? 팩트만 보면 이거야. 상승장에 못 번 건 나만의 사고가 아니라 개미의 절반이 똑같이 겪은 일이라는 거. 숫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 시장은 롤러코스터 타고 6000 찍고 내려왔는데 나는 놀이공원 입구에서 표 끊다가 문 닫힌 기분. 그게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였던 거야. 이거 먼저 확실히 하고 가자.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게 내 의지 문제가 아니라 뇌구조 문제였다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곡버스 1조 참사, 42% 손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짚어볼게. 솔직히 말할게. 네가 바보라서 마이너스인 게 아니야. 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돼 있거든. 이거 나도 처음 알았을 땐 소름 돋았어. 데니얼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있어. 심리학자인데 2002년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거든. 이 사람이 동료랑 같이 전망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핵심이 딱 한 줄이야. 같은 크기의 손실은 같은 크기의 이익보다 2배 넘게 아프다. 정확히는 2배에서 2.5배. 100만 원 벌었을 때 기쁨이 1이라면 100만 원 날렸을 때 아픔은 2.5라는 얘기야. 이게 진짜인지 카너먼이 실험을 했거든.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오면 100달러를 잃고 뒷면 나오면 100달러를 받는 게임이야. 수학적으로는 완전 공평하지. 근데 사람들한테 이 게임 할래? 물어보면 다 싫대. 그래서 얼마 주면 할래? 다시 물었더니 평균 대답이 200달러. 101을 위험을 감수하려면 200은 줘야 받는다는 거야. 손실의 무게가 이익의 2배라는 게 그냥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숫자로 찍힌 거지. 자, 그러면 이게 주식에선 어떻게 나타나냐? 처분 효과라는 거야.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단순해. 오른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내린 주식은 너무 오래 들고 있는 버릇. 왜? 오른 주식은 이익이 사라질까봐 무서워서 빨리 확정하고 내린 주식은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그냥 계좌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거든. 한국 개인 투자자 실증 연구에서도 찍혀 있어. 매수가 대비 오른 주식을 파는 확률이 내린 주식을 파는 확률보다 2배 넘게 높았어. 수익은 빨리 자르고 손실은 안고 가는 거.
이게 우리 뇌의 기본 세팅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게 왜 무서운 거냐? 진짜 사례를 하나 보자. 삼성전자 2024년에 7만 원대 중반에서 한참 빌빌댔잖아. 그때 어떤 사람이 7만 4천 원에 용기 내서 3전을 샀어. 좀 기다렸더니 7만 6천 원이 됐네? 플러스 3% 정도. 마음속에서 바로 경보가 울리는 거야. 야, 이거 또 빠지면 어떡해. 지금 챙기자. 그래서 7만 6천 원에 팔았어. 2천 원 먹고 나왔다고 웃으면서. 여기서 소름 돋는 게 그 뒤로 3전이 어떻게 됐냐는 거야. 2026년 1월 28일 삼성전자는 장중 16만 원을 처음으로 뚫었어. 한때 16만 4천 원까지 찍었고 오늘 2026년 4월 14일 기준으로도 20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어. 7만 6천에 판 사람 입장에선 그 뒤로 2배 넘게 오른 걸 그냥 눈 뜨고 놓친 거야. 2천 원 먹겠다고 12만 원을 버린 셈이지. 이게 말이 돼? 근데 이게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야. 뇌가 손실 아픔을 2배로 느끼게 세팅돼 있어서 플러스 3% 입절 앞에서 이성이 그냥 꺼져버리는 거거든. 반대로 물려있는 종목 앞에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본전은 오겠지 하면서 몇 년을 끌고 가고 수익은 2천 원에 끊고 손실은 반토막까지 버티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솔직히 이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증 연구에서 매도 확률이 딱 2배로 벌어져 있더라고. 전 국민의 뇌가 똑같이 배신당하고 있었던 거야. 한번 생각해봐. 코스피가 2024년 말 2400에서 2026년 2월 6000까지 올라오는 동안 내 계좌 안에서도 이런 3전 같은 종목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플러스 3%, 플러스 5%에 다 털어버렸잖아. 그게 내 판단력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 문제였다는 거야. 이게 끝이 아니거든. 진짜 무서운 건 이 배신당한 뇌가 손절만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손절을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사고 팔게 만든다는 거야. 그 얘기를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해볼게.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자주 매매했거든. 뉴스도 챙겨보고 차트도 들여다봤다고. 근데 왜 더 못 벌었냐고. 솔직히 나도 그랬거든. 근데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살펴봤더니 그 열심히가 사실은 내 돈을 깎아내리고 있었어. 냉정하게 한번 따져볼게. 팩트만 보면 한국 개인 투자자의 연간 거래 회전율이 1600%야. 1600%.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계좌에 있는 주식을 1년 동안 평균 16번 통째로 갈아치웠다는 소리야. 미국 개인은 연 250%거든? 한국 개미가 미국 개미보다 6배 더 자주 사고 판다는 거지.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도 몇 배 수준이야. 쉽게 말하면 거의 매주 내 포트폴리오를 새로 까는 거야. 부엌에서 냄비물 끓이는데 1분마다 뚜껑 열어보면 물이 안 끓잖아. 주식도 똑같아. 근데 더 소름 돋는 게 있어. KCMI 2026년 2월 최신 보고서를 보면 500만 원 이하 소액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연 45.1회나 회전시키더라고. 모든 그룹 중에 최고야. 돈이 없을수록 더 자주 사고 판다는 구조야. 일중 매매 비중이 50%를 넘고 특히 신규 20대 남성 소액에서 유독 심하대. 이걸 학계에서는 과잉 확신이라고 불러. 내가 시장보다 한 발 빠르다고 착각하는 뇌의 상태야.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수수료 계산이야. 거래 비용 떼기 전에는 기존 고액 투자자 수익률이 18%, 신규 소액은 5.9%였어. 이미 3배 차이지. 근데 거래 비용 반영하면 기존 고액은 15%로 거의 그대로인데 신규 소액은 마이너스 1.2%로 내려앉아. 열심히 거래한 대가가 마이너스였다는 거야. 이게 말이 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자주 사고 팔수록 가난해져. 한번 생각해봐. 근데 왜 상승장이었는데 하락 배팅에 1조가 몰렸을까?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이야. 2026년 2월 코스피가 6천을 뚫어버린 그 직전 구간에서 고점이 무섭고 조급한 개인들이 코덱스 200 선물인버스 EX에 1조 원 넘게 밀어넣었어. 지수가 내려가야 돈 버는 상품이야.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반대 방향으로 뛰어내려간 거지. 결과는 2월 26일 기준 수익률 마이너스 61.79%.
1조가 거의 반토막 아래로 녹아내렸어. 그리고 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번엔 3월에 유가증권 시장 사이드카가 한 달 동안 10회 넘게 터졌어. 월간 기준 역대 최다야. 2026년 들어 누적으로만 11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다라고 하더라고. 그 난리 속에서 지쳐버린 개인들이 손을 털고 빠져나간 바로 그 다음 4월 9일 코스피가 하루에 6.87% 폭등해서 5,872까지 뛰었어. 4일 연속 상승이었고 4월 둘째 주는 약 17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어. 외국인이 5조 3천억을 담아가는 그 순간에 이미 빠져나간 개미는 그 폭등을 손가락만 빨면서 본 거야. 상승장에서 내 계좌만 마이너스인 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굴러가기 때문이야. 매주 갈아치우는 회전율, 수수료로 세는 20%포인트, 9.0%로 반대 방향에 건 1조 원, 그리고 지쳐 떨어져 나간 뒤에 터진 하루짜리 폭등. 이 네 개가 한 줄로 엮여서 나만 못 벌었어를 만든 거야.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잘 두는 게 아니라 복기라잖아. 복기 없이 수만 많이 두면 실력이 아니라 버릇만 쌓여.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야. 원인 다 짚었으니까 이제 그럼 어떡해? 이 질문만 남잖아. 코스피가 6,000 찍고 5,800선에서 봉방 중인 지금 사이드카가 한 달에 10번 넘게 터지는 이 장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개미들이 공통으로 지킨 원칙이 있거든? 딱 6개야. 외우라는 거 아니야. 그냥 같이 하나씩 풀어볼게.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오늘 영상 본 보람 있어. 먼저 원칙 하나, 종목은 3개 만들어. 이게 이광수님이 초보한테 가장 먼저 박는 원칙인데 이유가 되게 단순해. 복귀 가능한 숫자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지금 관심 종목에 10개, 15개 박아놓은 사람 많잖아. 근데 그 중에 내가 왜 샀는지 한 줄로 말할 수 있는 종목이 몇 개야? 나도 똑같았거든. 사놓고 며칠 지나면 매수 이유가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뉴스가 떠도 팔아야 할지, 들고 있어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거야. 뇌는 원래 그래. 선택지가 많으면 결정 자체를 못 내려. 헬스장 가면 운동 루틴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운동 안 하는 거랑 똑같거든. 3개로 줄이면 아침에 뉴스 하나 봤을 때 바로 반응이 와. 관심 종목이 많을수록 내 뇌는 결정을 못해. 이거 한 줄만 기억하자. 원칙 둘,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11등분으로 나눠 사. 이것도 이광수님 실전 원칙인데 숫자가 좀 특이하지? 왜 하필 11번이냐? 바닥을 맞히는 게 아니라 쌓는다는 개념이거든. 우리는 항상 진짜 바닥을 찍고 들어가고 싶어 해. 근데 바닥은 점이 아니라 구간이야. 며칠, 몇 주에 걸친 구간인 거지. 한 번에 다 사면 어떻게 돼? 하루 차이로 바닥 못 쳤다는 이유만으로 1년 내내 마음이 쓰려. 반대로 11번 나눠서 쌓으면 그 모든 가격의 평균이 내 평균가가 돼. 그러면 바닥을 맞히는 게임에서 아예 빠져나오는 거야. 돌탑 쌓는 거랑 똑같아. 돌탑은 가장 큰 돌 하나로 쌓는 게 아니라 작은 돌 여러 개를 쌓아서 무게중심을 잡잖아. 분할 매수가 딱 그거야. 이게 두 번째고 원칙 셋으로 넘어가 볼게. 매매할 때마다 딱 4줄만 적어. 매수 이유, 매수가, 매도 이유, 매도가. 이 4줄이 다야. 노트 한 권이면 평생 써.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둑 복기랑 완전히 똑같은 원리거든. 바둑국 고수들 보면 대구 끝나고 나서 방금 둔 수를 처음부터 다시 복귀하잖아. 왜 여기서 이걸 뒀는지, 왜 저기서 저걸 뒀는지. 복귀 없이 수만 많이 두는 건 실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버릇만 쌓여. 주식도 똑같아. 1년에 매매 수십 번 해도 기록이 없으면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지점에서 반복해. 근데 4줄 적어두면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아, 내가 이때 이 이유로 샀구나. 근데 이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이 질문이 돼. 앞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74,000에 샀다가 76,000에 입절해버린 그 장면. 이것도 매도 이유를 미리 적어뒀으면 막을 수 있었던 거야. 2,000원 먹었으니까 팔아야지가 아니라 16만원까지는 본다고 적혀 있었으면 안 팔았을 거잖아. 그러니까 매매는 감이 아니라 기록으로 불러가야 돼. 이게 세 번째 원칙이야. 다음 원칙으로 가볼게. 원칙 넷. 손절룰을 사는 순간에 미리 정해. 매수 수가 아니라 매수 전에. 이게 진짜 중요해.
왜냐면 산 다음에 정하려고 하면 이미 뇌가 손실 회피 모드로 들어가 있거든. 아파트에서 말했잖아. 손실의 고통은 이익의 기쁨보다 2배 더 크다고. 마이너스 10% 찍히고 나서 이제 손절해야지 생각하면 뇌가 먼저 거부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 거야. 이 한 문장으로 1년이 훅 가는 거야. 그래서 사기 전에 정하는 거야. 마이너스 10%면 자른다. 마이너스 15%면 자른다. 미리 결제 서류에 도장 찍어두는 거랑 똑같아. 실제 레퍼런스에 나왔던 20년차 투자자 심정철님이 있거든. 이분이 수익률 안정된 지점이 딱 이 순간이었대. 팔 하나 잘라낼 각오로 룰을 세운 뒤부터. 팔 잘라내는 게 아플 것 같지? 근데 안 자르고 있다가 몸통이 무너지는 게 훨씬 더 아파. 이게 4번째 원칙이야. 원칙 5. 포트폴리오는 ETF 60에 개별 종목 40으로 시작해. 예를 들어 종잣돈 500만 원으로 시작한다고 치면 코스피 ETF의 40%, 코스닥 150 ETF의 20%, 그리고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은 반도체 단일 종목의 40%. 왜 이 비율이냐? ETF 60%는 내가 시장에 오래 남아있게 해주는 생명줄이야. 개별 종목 40%는 복귀 학습용이고 예상 봉투 나눠 쓰는 거랑 똑같아.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공부기는 공부기대로. 생활비 쪽을 건드리면 생활이 무너지니까 거기엔 손 안 대는 거지. 그리고 이 원칙이 왜 생존에 직결되냐면 복리심률 한번 해볼게. 100만 원을 연 10% 수익률로 30년 굴리면 약 1744만 원이 돼. 근데 여기서 핵심은 매년 100만 원씩 꾸준히 적립했을 때야. 30년 뒤에 약 1억 6천만 원이 돼. 1억 6천이야. 시장에 끝까지 남아있기만 해도. 이게 장기 투자의 진짜 모습이야. 마지막 원칙 6. 오전 10시 이전에는 사지 마. 이것도 이광수님 실전 원칙인데 이유가 되게 인간적이야. 장 시작 30분은 판단이 아니라 뉴스에 대한 반사신경이거든. 간밤에 미국장 어땠는지, 아침 속보 뭐 떴는지에 반응해서 손가락이 먼저 움직여. 그 시간에 찍은 줌은 거의 충동 구매야. 백화점 막 열었을 때 1시간 타임 세일 문구 보고 지각 열어본 적 있잖아. 오후에 집 와서 보면 내가 왜 이걸 샀지 싶은 거. 오전 10시 이전 매수가 딱 그거야. 그래서 룰은 단순해. 오전 10시 전에는 관망, 오후 종가 부근의 판단. 아침에 설레는 종목은 오후에 후회할 확률이 높아. 감정이 가장 뜨거울 때 돈을 쓰지 마라. 이게 6번째야. 자, 6개 다 풀었어. 세 종목, 11등분, 4줄 기록, 손절룰 사전 설정, ETF 6대 개별사, 10시 이전 금지. 팩트만 보면 이 원칙들 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전망이론이랑 자본시장연구원 20만 4천 명 실증이 깔려 있는 거야. 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뇌가 구조적으로 뭘 실수하는지 알고 그걸 막으려고 만든 장치들이라는 거지. 이 6개 다 외우지 않아도 돼.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근데 그 하나가 뭔지는 마지막에 정리해 볼게. 자, 그러면 원칙 6개 다 봤는데 지금쯤 이런 생각 들 거야. 결국 다 기억하라는 거야? 딱 하나면 뭐냐고. 있어. 이 6개가 결국 하나로 수렴되거든. 그게 뭐냐면 장기 투자의 진짜 뜻이야. 우리 다 착각하고 있었거든. 장기 투자가 한 종목 사서 몇 년이고 버티는 거라고. 넷마블 20만 원에서 4만 원 될 때까지 물타기 하면서 꾹 참는 게 장기 투자인 줄 알았어. 솔직히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근데 아니야. 장기 투자는 한 종목을 오래 드는 게 아니라 시장에 오래 남는 거야. 한 종목에 묶여서 버티는 게 아니라 시장 자체에서 안 튕겨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정의야. 한번 생각해봐. 고버스에 1조 원 넣고 마이너스 61.79% 맞은 그 개미도, 삼성전자 7만 4천에 익절하고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 손가락 빨면서 본 그 사람도, 넷마블 물타기 반복한 사람도 원인은 똑같았어. 시장에서 튕겨져 나왔거나 튕겨져 나올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 자산이 반토막 나서든 멘탈이 박살나서 계좌를 닫아버려서든 결국 트랙 밖으로 나온 거야. 그게 정부였어. 솔직하게 말할게. 나도 이 원칙 6개 100% 지키는 거 아니야. 사람이니까 흔들려. 뉴스 보면 조급해지고 빨간불 뜨면 손이 먼저 나가. 근데 이거 하나는 진짜 지키려고 해.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지는 거. 이게 투자의 전부야. 내 계좌가 10몇 프로 빠져도 밤에 잠은 자는 수준.
한 번 크게 물려도 생활이 안 무너지는 수준, 딱 그만큼만 거는 거야. 그래야 내일도 시장에 앉아 있을 수 있고, 그래야 복리가 내 편이 되죠. 감당 못할 만큼 걸면 한 번만 세게 맞아도 그냥 시장 밖으로 튕겨나가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시장은 100m 달리기가 아니야. 마라톤 트랙이야. 1등 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 완주하려고 뛰는 거거든. 옆에서 누가 75% 먹었다고 따라잡으려고 전력 질주하는 순간, 그게 바로 곧버스고 테마주고 몰빵이야. 그러다 숨이 차서 트랩 밖으로 나가. 완주만 해. 탈락만 안 하면 복리가 알아서 내 편해 주거든. 100만 원 갖고 연 10% 수익 30년만 걸리면 1,700만 원 되는 그 단순한 계산이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튕겨나간 사람한테는 복리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지난 1년 코스피 75% 오를 때 못 따라갔다고 자기 혐오하지 마. 뇌구조상 우리는 다 그래. 이건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지금이라도 알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 정리해볼게. 코스피 6,000 찍고 지금 5,800선에서 출렁이는 이 장에서 내 계좌만 마이너스였던 이유는 결국 세 가지였어. 손실이 2배로 아픈 뇌편향, 연회전율 1600%의 과잉 거래, 그리고 상승장에서 곧버스로 튄 구조적 역배팅. 그리고 살아남는 루트도 결국 한 줄로 수렴돼. 감당할 수 있는 위험만 지면서 시장에 오래 남는 것. 이거 하나면 돼. 딱 하나만 기억해. 장기 투자는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거야. 시장에 남아있는 사람한테만 복리가 일을 해주거든. 이 내용 도움됐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다음에도 알아두면 진짜 도움되는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가져올게. 같이 부자 되자.